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진주시가 3년 전에 단속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최근에야 무더기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3년 넘게 묵혀둔 과태료를 이제와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직장인 서모 씨.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업무용 차를 회사 근처와 출장지에 세웠다가 단속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봤더니 위반 날짜가 2021년, 무려 2년 6개월 전입니다. 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날짜를 봤는데 지금 2년 전께 이제 갑자기 후두둑 날아오는 거예요. 서 씨 앞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무려 80여 장. 한술 더 떠 30여 장이 추가 발부될 거란 통보도 받았습니다. 2년 전 단속된 통지서가 지난달에야 발송된 탓에 위반 사실을 몰랐던 서 씨는 계속 같은 장소에 차를 댔던 겁니다. 졸지에 월급보다 많은 38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 과태료가 와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스스로 인지를 했으면 주차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주시가 체납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2020년 7월부터 약 3년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발송된 통지서는 3만 7천여 장, 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차량을 팔았는데도 뒤늦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차를 팠거든요. 2년 반 전에. 근데 그게 이번에 날라온 거예요. 진주시에는 당국의 업무 태만을 왜 시민에게 떠넘기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뒤늦게 발송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의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며 지역의 건설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김해에서는 남명건설 모 회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혹시 보증금을 떼이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완공된 820여 가구 규모 김해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1일 부도 처리된 남명건설의 모 회사가 사업자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이 회사의 가구당 1억 원 이상 임대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가구당 7천만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자회사의 부도로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모 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좀 대출이 있는데 이제 좀 대출 기간 다 되면 그 연장 지금 어떻게 될지 그 은행 쪽이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게 지금 가장 좀 큰 문제라 가지고. 입주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사업자도 지난 6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대응팀을 꾸려 입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 및 임대 보증금 보정, 그리고 보험 보증 기간 연장 등 여러 문제들을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남명건설의 부도로 하만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도 이미 난항을 겪는 상황. 건설업계 불황으로 다른 피해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최근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한류성 어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요즘 남해안에는 겨울 진객으로 불리는 대구가 제철을 맞았지만 대구 어획량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줄었습니다. 대구잡이 조업 현장을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11시 항구를 출발해 배를 타고 1시간쯤 나가 도착한 대구 어장. 어민들이 일주일 전 미리 설치해둔 통발을 끌어올리자 무게 5kg 나가는 커다란 대구가 그물 속에서 펄떡입니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초겨울인 이맘때쯤부터 알을 낳기 위해 북쪽 찬바다에서 이곳 남해안으로 내려옵니다. 제철을 맞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이곳 거제 앞바다에서 주로 잡힙니다.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갓 잡아 올린 대구를 바로 위판장에 넘깁니다. 올해 대구는 마리당 5만 5천 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기 이제 잡히기를 보고는 나가는데 그 뭔가 뜻대로는 안 됩니다. 그는. 전국 대구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경남 거제에서 이달 들어 12일간 거래된 위판량은 690여 상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량이 6분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닷물 수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거제 앞바다는 현재 대구잡이 최적 수온 13도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약 한 250톤 정도 잡히고 있고 올해는 지금 수온이 아직 높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많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다음 주부터 올겨울 한파가 닥치면 대구가 다시 몰려와 풍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신종 마약을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판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합동 수사를 하던 세관이 CCTV에 찍힌 운반책 남성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범행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한 남성. 통화하며 주변을 살핍니다. 어딘가 불편한 것처럼 다리를 벌리고 뒤뚱거리며 걷더니 곧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잠시 뒤 화장실을 나와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2달 뒤, 이 남성은 또다시 공항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리를 벌리고 천천히 걷더니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 있게 걷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가볍게 손에 들었던 가방, 나올 때는 묵직해져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관이 남성의 가방을 수색해 발견한 건 마약. 4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환각성 마취제 케타민과 엑스터시 400정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운반책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특히 이제 사타구니 안에 여기에 이제 차고 많이 들어옵니다. 차고 오면 이 다른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조금 이제 벌어져 가지고 그럴 수. 경찰은 세관의 도움으로 10대 남성 마약 운반책을 체포하고 마약 밀반입과 유통에 개입한 30대 남성 등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세관 측은 앞으로도 마약 밀반입에 의심되면 유통 조직까지 모두 소탕하기 위해 수사, 정보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도 오전부터 서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우리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모레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70mm 정도입니다. 한편 내일까지는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지만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모레 창원의 낮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기온이 점차 큰 폭으로 낮아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8도, 창녕이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3도, 함안이 10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8도, 합천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1도, 거창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시가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 확진에 따라 내려진 방역대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4주 동안 럼피스킨 추가 발생이 없었고 백신 접종을 마친 뒤 한 달이 지나 방역대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물금역에 오는 29일부터 KTX가 정차합니다. 양산 물금역에는 평일 상하행선 왕복 8회, 주말 상하행선 왕복 12회 정차하며 서울행 첫 차는 오전 6시 35분입니다. 양산 물금역 KTX 정차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 사업으로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양산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결정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의 고용 동향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호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의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높아졌고 실업률은 1.7%로 0.6%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크게 개선됐고 건설, 제조, 농림어업은 나빠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고용창출 우수기업 초청 행사를 열어 삼송, 세방전지, SNK항공, STX엔진, HSG중공업 등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들 기업이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실습 운영, 채용 설명회 등에 참가해 지역 인재 채용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경남교육청의 예산안을 애초보다 138억 원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예산은 유치원 교사용 노트북 구입비 37억여 원,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비 30억 원, 도교육청 청사 개축 조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또 미래교육지구 운영비와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운영비 등 모두 39건의 예산안이 감액됐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함께 경남교육청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